네, 안녕하세요. 알류입니다. 앞서 바이오적이 되기 위한 대충 계산한 방법,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오늘은 실제로 엑셀을 통해서 계산한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한셀이라 적혀 있어요. 엑셀이랑 비슷한 건데 제가 엑셀로 하지 않은 이유는 당연히 엑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 컴퓨터에 엑셀이 깔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셀로 하는 겁니다. 방법이 비슷하니까 뭐 큰 차이 없어가지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오늘의 목표는 여기 대충 계산해 놨는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거는 이제 입사 시간이 되겠죠. 나이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연차가 중요하죠. 왜 연차가 중요하냐면 몇 년 뒤에 내가 그에 도달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나이로는 계산하기 바로 안 돼요. 연차를 봐야지 바로 계산되겠죠. 그래서 이제 중간을 해뒀고 나이는 28살로 할게요. 연차는 당연히 1년이겠죠. 그 다음 연도는 이제 플러스 1을 해가지고 숫자를 계속 더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연차도 플러스 1을 해서 숫자를 더해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0년 정도 계산하면 됩니다. 20년 정도 계산을 하고요. 이거는 중간값을 잡아놓고 네. 보기 편하라고 합해 놓겠습니다. 보시기 편하겠죠. 두 번째가 뭐냐면 현재 자산을 계산해야 되겠죠. 현재 자산을 계산하고 앞서 우리가 수익을 계산하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금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총자산, 다음 자산이죠. 이것을 계산하는 거죠. 총자산은 현재 자산 더하기 수익금 빼기 지출 더하기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원래 마이너스를 검토했지만 플러스여가지고 빼기 하는 게 개념상 저는 편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하고요. 현재 자산은 보통 0부터 시작하겠죠. 그 4인 초년생이니까. 하지만 자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숫자를 적어버리면 이런 위치에다가 숫자를 적어버리면 이 엑셀이 복잡해집니다. 되도록이면 이 엑셀은 알아서 변화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러면 숫자를 어디에 입력하느냐? 밖에 적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밖에 적어줄게요. 현재 자산이라 적고요. 영원이라 하겠습니다. 영원이라 하면 여기서 바로 이 적어주는 값이 반영되기 좋거든요. 그래서 이 숫자 값을 연결시켜서 불러와야 되겠죠. 네. 수익은 월급으로 할게요. 수익금, 수익, 월급으로 해가지고 지금 얼마 하느냐 중요하긴 한데 뭐 저는 대충 300으로 잡게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수익을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지출은 이제 소비죠. 소비 생활비로 할게요. 그냥 생활비가 좋겠네요. 120만원을 잡을게요. 뭐 많냐 적냐 따지지 않을게요. 수익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개인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여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시는 게 미국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 미국 주식 연평균 수익률이 보통 7에서 10%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는 뭐 7% 잡는 걸 좋아합니다. 되도록이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좋아요. 괜히 높게 잡아가지고 뭐 희망에 가득 차 있어 봤자 현실에 부딪혀가지고 안 된다 포기해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보수적으로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7%를 잡을게요. 뭐 7%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럼 적게 잡으시면 됩니다. 수익금은 현재 자산 곱하기 수익률이겠죠. 그러면 따단 계산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 총자산이 180만 원이에요. 1년 됐는데 180만 원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수익과 지출이 월 단위로 계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 단위로 계산된 거를 곱하기 11을 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지출도 곱하기 11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끌어가지고 한번 20년 뒤에 계산해 볼게요. 예, 이렇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현재 자산이 여기 J2가 들어갔는데 여기 J2가 여기 월급을 들어갔거든요. 예, 여기에 들어갔네. 안 되죠. 현재 자산은 총자산에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전년도.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이렇게 가져와야 돼요. 잠시만요. 전년도에서 값을 가져와야 돼요. 수익은 볼까요? 수익은 J3가 됐죠. 이렇게 보면 값이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J2의 위치 값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J2 위치 값을 고정시켜 줄게요. 고정시키는 방법은 달러를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지출도 마찬가지예요. 지출도 마찬가지 달러 입력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달러 입력 귀찮죠? 그럴 때는 F4를 눌러주시면
입력 자동으로 다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드래그 해가지고 20년치를 계산해 볼게요. 이때 잠시만요. 이건 여기서만 드래그를 하고, 왜냐면 현재 자산이 방해되면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현재 자산 포함해서 다시 20년치를 드래그 해 볼게요. 드래그를 하면 자단 10년 뒤에 자산이 4억 3,200이 됩니다. 잠시만, 수익금이 계산이 이상하죠. 수익금도 고정이 안 되어 있네요. 현재 자산 위치는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그대로 두고요. 제3을 고정시켜 놓을게요. F4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하면, 잠시만요. 20년 뒤 미래자산으로 8억 8,55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소수점이 있으면 보기 불편하거든요. 이럴 때는 소수점 없애주는 게 좋아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냥 없애는 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다 없애주고요. 그리고 여긴 돈 단위니까 저는 콤마 찍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그래야지 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럼 20년 뒤에 8억 8천 도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뭔가 특이하죠.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할까요? 수익금이 연 단위로 계속 바뀜없이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20년 동안 월급 300만 원. 이게 말이 될까요? 그 악덕 사업자죠. 악덕 사장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월급 받지 말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다른 데 가야죠. 이직해야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수익 월급이 늘어나겠죠. 몇 프로 늘어날까요? 대충 2% 잡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미국, 일본처럼 되거든요. 일본이 이제 잃어버린 20년 이후부터 급여 상승률이 2% 안팎이에요. 보통 2% 안 되거든요. 그럼 2% 잡는 게 좋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4%, 7%, 10%까지 늘어나긴 했는데 연 상승률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힘들어요. 요즘도 공무원 월급 상승률이, 연봉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미래는 더 낮을 것이다 좀 보고 있고요. 연봉 상승률을 이제 잡을게요. 그럼 연봉 상승률을 여기 반영해 가서 늘리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출도 20년 동안 고정인 거죠.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야 되겠죠. 물가 상승률 몇 프로냐? 이건 솔직히 좀 저도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보통 같이 합니다. 연봉 상승률과. 그럼 이것을 이제 여기에 값을 반영해주면 좋겠죠. 반영한 계산한 방법은 곱하기 해가지고 1 플러스 연봉 상승률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몇 승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이때 J4는 고정해주고요. 비트는 계속 바뀌어야 되고요. 해주면 연 단위로 계산이 돼가지고 반영이 되죠. 지출도 마찬가지로 이 식을 바로 복사해 볼게요. 이렇게 복사해 가지고 B2가 연봉 상승률로 되어 있죠. 원래는 이거 물가 상승률이니까 이것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거 잡아가지고 L4로 이렇게 가지고 여기서 다시 드래그 해가지고 20년치 반영하면 딱 10년 뒤 10억이 되는 거죠. 와, 10억이 되었습니다.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아시는 분은 20년 뒤에 10억이 현재의 10억과 가치가 똑같지 않아요. 이거는 미래 가치거든요. 현재 가치 기준으로 10억을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물가 상승을 고려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치 기준 현재 기준 자산 하나 적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총자산에서 물가 상승률을 나눠주면 됩니다. 연마다 늘어난 상승률 이렇게 나눠줘서 몇 승을 해가지고 1 플러스 I죠. 계산해서 계산하면 되거든요. 이때 L4는 값을 고정해주고 위치를 고정해주셔서 F4를 눌러가지고 고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 해주시면 원래는 20년 뒤 10억이지만 실질적으로는 7억밖에 안 되네요. 7억도 큰 돈이긴 하죠. 그래서 콤마를 찍어주고요. 그런데 좀 더 여기서 제가 한 개 더 추가를 하면 이 자산이 내 지출이 몇 번 있는지도 계산을 해볼게요. 지출 대비 자산 비율 적으면 보통 파이어족이면 25배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역시 안 좋아합니다. 25배는 숫자 작다고 보고 있거든요. 좀 많으면 좋다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25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렇게 열심히 생활비 아껴가 생활을 하면 43살이면 경제적 자유가 일어나 볼 수 있죠. 5억이죠. 그래서 케어 바이오족은 보통 5억을 자족 이야기 하나 봐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산하면 아주 간단하게 그 바이오족이 될 수 있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이걸 또 이렇게 들어가 해가지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총자산 현재기 총자산을 들어가지고 입력 눌려서 복인가? 입력 눌려가지고 그래프로 뭐 쉽게 이제 자산 대비 상승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엑셀 내가지고 한 번에 가시적으로 보는 것도 왜 들어가 안 되냐? 그래서 보는 게 더 좋겠죠. 예. 그렇게 하면 얼만큼 늘어난지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개인마다 다르겠죠. 현재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월급도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생활비도 다르게 쓸 수 있고, 자산 수익률 담기량이 낮을 수 있는데, 자, 현재 자산 내용만 할게요. 왜냐하면 4회초년생이니까 자산이 없다 기준 따지고, 월급 같은 경우에는 살만 약간 차이가 나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많이 받으니까, 500, 만약 500 잡아버리면, 이렇게 보면 30대 35 정도에 되면 이 정도에 벌써 25배가 돼버리는 거죠.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비가 120이 하는 게 너무 작아요. 제가 120만 정도 쓴다고 해서 여러분이 120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120만 사실 잘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우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200 잡아볼게요. 이럴 때 보면 이제 25년 되는 거죠. 25년 들어간다. 25배가 아니면 15년에 16년 주차가 되는 거죠. 그럼 이래저래 나빠보면, 이래저래 확인해 봤을 때, 보통 이 20년 안에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 뭐가 있겠죠? 맞습니다. 애착계가 없어요. 애착계가 있으면 생활비 이해는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고려해 줘야 돼요. 예를 들어 300이고 생활비 200이면 안 돼. 평생 안 돼요. 근데 자산 수익률 20%다. 그거 하면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어족이 되고 싶으신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자산 수익률을 키우든지 아니면 월급을 많이 받든지 생활비를 줄이든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월급은 어떻게 늘릴 수 있겠죠? 맞아요. N차. 예. 다 여러 가지 수익을 찾아봐야죠. N차 잡문화 해가지고 열심히 급여를 받아야 되고요. 생활비는 최대한 아껴야 돼가지고 자산 수익률도 최대한 늘리면 좋겠는데 이거를 너무 극단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해버리면 비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10%가 정상적이라 봐요. 저도 지금 주식 수익률 30% 넘긴 한데 이게 몇 년 됐다 볼 수 없거든요. 예, 그런 거는 기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10%가 가장 좋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예, 그러면 이렇게 도달하겠죠. 예, 이렇게 돼가지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계산한 방법이 뭐가 있느냐? 현재 자산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있고 주식이 있습니다. 이때 현재 자산을 또 엑셀로 나눠가지고 주식하고 부동산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계산하는 게 좋고요. 수익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방적인 수익이 있겠죠. 그 자식 급여로 받는 게 있겠고 N자로 해가지고 뛰면서 받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주가 수익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지출은 보통 생활비 하나면 괜찮다고 봐요. 그럼 이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엑셀 표를 넣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접근해서 계산해버리면 좋아요. 그러면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잡해집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하나씩 바꿔주는 게 좋아요. 한 번에 바꿔봤자 헷갈려요. 복잡해집니다. 자기가 어떤 걸 계산하는지도 몰라요. 중간중간에 바뀌어버리면 반영이 잘못 계산됐는데 이거 갑자기 튀어가지고 내가 몇 년 뒤에 제대로 될 것 같아.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름 생겨버리면 계산식이 잘못돼가지고 오해해가지고 나는 몇 년 뒤에 가능하다 해가지고 잘못 투자를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어보면 이러한 계산이 천편일률적인 반복적인 행위밖에 안 돼요. 어떤 N차에서는 집을 사가지고 자산이 변경될 수 있겠고 어떤 거는 갑자기 목돈이 빠져가지고 어떤 문제 생길 수 있고 어떤 게 복권이 당첨되었든지 해서 돈이 갑자기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또 숫자를 바꿔줘가지고 자산을 변화시켜 주든지 계산식을 변화시켜 주든지 해가지고 계산을 개인의 상황에 맡겨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배워보았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제가 어떤 것을 해두느냐, 제가 바이오지옥이 된다고 했죠. 경제적 자유를 이루었죠. 그럼 제가 이걸 어떤 기준으로 제가 판단을 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